요즘 일본에서 음식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 힘들 정도인데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발생한 일본의 사건 사고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 아바타2 무리길이 개봉했을 당시 영화 내에서 일본의 포경업을 비판했다는 지적이 나와 일본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화에선 고래를 닮은 생물, 툴쿤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일본 관객들은 사냥에 사용된 작살에 일포라고 적혀있고 사냥하는 사람이 동양인으로 연출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일본의 포경산업을 비판했다고 반응했습니다. 히우라라고 발음되는 일포는 해가 드는 바닷가란 뜻으로 일본에서 사용됩니다. 일본 관객들은 아바타2가 일본의 포경산업을 비판했다며 반일 영화라고 규정하며 아바타 공식 일본 트위터 계정엔 화가 난 일본인들이 찾아가 포경으로 일본을 깎아내리는 영화는 볼 리가 없잖아. 고래 죽이는 장면에만 아시아 배우를 쓰는 것도 분명한 악의를 느낀다고 적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며 상업적 포경을 재개했고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경을 강행해왔습니다. 고래잡이는 수류탄이 달린 작살을 고래에게 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고래가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길고 고통스러워 극도로 잔인한 방식이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은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포경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에서 급기야 올해 초부터 고래고기가 도심 내 자판기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회사 교도센바쿠는 지난달 냉동 고래고기를 비롯해 캔통조림, 조리된 고기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도쿄와 다른 지역에 총 4대 설치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자판기 3대를 더 설치하고 판매가 잘 되면 향후 5년간 100대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가격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판매 가격대는 1,000엔에서 3,000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논란이 많은 고래고기에서 허용 기준치의 100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돼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비영리 해양보전 운동단체 액션 포돌핀스가 온라인 유통업체 야후재팬에서 큰 코돌고래 내장 등이 포함된 잡육 2팩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 각각 일본 정부 허용 기준치의 97.5배와 80배에 이르는 수은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보건부는 수은 0.4ppm 이상, 메틸수은 0.3ppm 이상이 함유된 해산물은 안전하지 않다며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고기의 샘플에서는 최대 39ppm의 수은과 1.58ppm의 메틸수은이 검출됐습니다. 매체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고래류 제품을 섭취할 경우 수은 및 기타 오염물질은 태아의 신경 및 기억력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인은 파킨슨병,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지난 10년간 야후재팬에서 팔리는 고래 돌고래 고기에서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수준의 수은이 검출됐다는 여러 건의 분석이 나왔지만 그런데도 이와 관련한 정보나 표시 없이 임신부 등 누구나 이 고기를 살 수 있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돌고래 고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일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인데도 일본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자국의 산업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곧 6월이면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자체도 큰 문제인데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데도 일본 농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 발표를 시작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보면 오히려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든 식품군을 합한 총 검사 건수 36,115건 중 세슘 검출률은 11.5%를 기록해 전년보다 높았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일본 내 수산물 자체도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어 매우 우려되는 가운데 일본 음식점들의 위생 상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일본 후쿠오카의 유명 스시 체인점에서 발생한 이른바 와사비 사건에 대해 일본 미디어에서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는 최근 발생한 와사비 사건 파문과 관련해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에서 와사비 테러라는 말은 2016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SNS에 한국인 관광객이 오사카 남바에 있는 스시 전문점에서 대량의 와사비를 넣은 스시가 나오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가 보고된 뒤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식당 측이 사죄를 했지만 이를 계기로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향한 공격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이버의 여행 커뮤니티의 A씨는 해당 점포에 30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린 뒤에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시켰는데 먹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와사비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못 먹을 정도였다. 도저히 이상해서 회를 열어보니 와사비를 아주 한 숟가락 넣었더라. 사진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정말 많아서 가족들 모두 놀랐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점포 측은 와사비 대량 투입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으나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국인을 향한 전반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 남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한다던 일본인들은 요즘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쭉 돌아가는 회전 초밥에 몰래 침을 바르거나 초밥에 고추냉이를 듬뿍 얹는 등의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입니다. 도를 넘은 장난이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우동에 뿌려 먹으라고 올려놓은 튀김을 공용 숟가락으로 퍼먹더니 자랑하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또 다른 남성은 회전 초밥집 공용 간장 뚜껑을 핥고 손님용 물컵까지 돌려가면서 핥은 뒤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초밥에는 손가락으로 침까지 바릅니다. 이외에도 SNS에는 자신이 쓰던 젓가락으로 뒤적인 초밥을 다시 레일 위에 올리고 초밥에 고추냉이를 듬뿍 얹거나 훔쳐먹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본의 최대 회전 초밥 체인점 스시로로 추정되는 매장에서 일어난 문제의 영상이 확산했습니다. 학생으로 보이는 남자가 식사를 하던 중 레일이 회전 초밥에 분무형 소독제를 뿌리며 웃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독제 분무기를 집어들고 처음에는 회전하는 레일과 안내문 위에 뿌려댔습니다. 그러다 손님들이 먹게 되는 초밥에도 소독제를 분사했습니다. 영상이 빠른 속도로 퍼져 남자의 신상도 밝혀졌지만 해당 남성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엔 사용한 이쑤시개를 다시 통에 꽂아 넣는 영상을 올린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일본 남성이 고깃집에서 이쑤시개로 한참 일을 쑤십니다. 그러더니 이쑤시개 통에 다시 꽂아 넣습니다. 이쑤시개 한 개를 또 꺼내 앞니를 쑤시고 그대로 통 안에 넣더니 잘 섞이도록 통을 흔들기도 합니다. 도치기현의 식당에서 이른바 나쁜 장난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던 이 30대 남자는 결국 맞은편 친구와 함께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자신의 혈액을 섞어 만든 칵테일이 판매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포스트는 최근 일본 삿포로에 위치한 몬다이지 콘카페 다쿠에서 한 종업원이 자신의 혈액을 칵테일에 넣어 판매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종업원은 고객의 요청을 받아 오리카쿠라고 불리는 칵테일에 혈액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페 경영진은 직원의 행동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해당 종업원을 즉시 해고했습니다. 또 카페 측은 카페 내 모든 컵과 술병을 교체하기 위해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지난 트위터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고 동시에 카페는 오리카쿠 칵테일을 마신 사람들에게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최근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한 스시 사건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일본에서 3명이 체포됐는데요. 일본 젊은이들 SNS에서 급속도로 이 같은 장난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건들이 최근 몇 달간 발생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본에서는 음식점에서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하는 공용 반찬통을 턱 밑에 대고 젓가락으로 휘저으며 먹는 영상, 회전 초밥집에서 남의 초밥을 훔쳐 먹거나 다른 사람의 초밥에 고추냉이를 몰래 더 넣는 영상, 물컵에 침을 바르고 새컵처럼 도로 갖다 놓는 영상 등 일본에선 최근 도를 넘은 장난 영상들이 확산되며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식당 주인들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간장통, 반찬통을 일회용 용기로 바꿔야 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3배 정도는 걸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간 방역 위생에 추가 경비를 써야 했던 일본의 음식점 주인들은 이젠 장난 영상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